밤사이 휴대폰에 짧은 알림이 떴습니다. 통장에 소액이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금액은 작아도 느낌이 달랐습니다. 출근하지 않은 시간에 생긴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감각을 복리의 첫걸음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분이 이것을 막연한 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구간을 지나면 그 꿈이 일상으로 바뀝니다. 오늘은 그 경계선인 5억, 돈이 돈을 벌어주고 있다고 몸으로 느끼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존 보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익에서 시간은 친구이고 비용에서 시간은 적이다. 불필요한 매매와 높은 비용을 줄이고 오래 보유하며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전쟁에서 이기는 순간 생활 속에서 복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체감의 경계선이 어디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해야 할까요? 사람 대부분은 여전히 시간을 써서 돈을 법니다. 하루는 노동의 단위이고 한 달은 급여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돈이 늘어나는 경험도 월급일에만 몰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의 크기가 커지면 세계가 바뀝니다. 같은 수익률이라도 원금이 커질수록 현금 흐름의 체감이 커집니다. 커피값처럼 스쳐 지나가던 이자가 어느 날 고정비를 대체합니다. 통신비가 지워지고 관리비가 덜어지고 차량 유지비가 가벼워집니다. 그 순간 사람은 숫자보다 소리를 먼저 듣습니다. 돈이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전환점이 5억 근처에서 선명해집니다. 이유는 복리의 속도 때문입니다. 장부에서만 보이던 복리가 생활에서 들리기 시작하는 때, 동기부여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때가 바로 이 구간입니다. 왜 하필 5억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답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연 4%의 보수적 수익률을 가정하면 5억 원은 1년에 약 2천만 원, 월로 약 167만 원의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연 5%면 연 2,500만 원, 월 약 208만 원입니다. 연 6%면 연 3천만 원, 월 약 250만 원 수준입니다. 이 정도가 되면 통신비와 관리비, 교통비 같은 익숙한 지출 몇 항목을 안정적으로 덮기 시작합니다. 같은 5%라도 1억일 땐 월 약 42만 원이라 체감이 약하지만 5억이 되면 월 200만 원대가 되어 생활의 언어로 들립니다. 이때부터 분배금이 들어오는 날을 달력에 고정해두고 채권 예금 이자는 매달 말일, ETF 분배금은 분기말, 배당주는 3월, 6월, 9월, 12월처럼 주기를 정해놓습니다. 달력에 빈칸이 보이면 자동이체 날짜를 옮겨 채우고 들어온 금액은 바로 재투자 날짜로 연결합니다. 이렇게 월 흐름을 숫자와 날짜로 붙여놓는 순간 달력이 계획표가 되고 계획표가 다시 현금 흐름을 키웁니다. 체감은 습관을 바꿉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반복적으로 유입되면 그 돈을 다시 시장으로 보내는 행동이 자연스럽습니다. 재투자가 부담이 아니라 일상으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빠르게 늘리려는 시도는 소음을 키우고 꾸준히 이어지는 흐름은 신호를 키웁니다. 신호가 커질수록 마음이 안정되고 안정은 불필요한 매매를 줄입니다. 줄어든 매매는 비용을 줄이고 비용이 줄면 복리는 더 선명해집니다. 이 구간에 들어선 사람은 투자 보는 눈도 바뀝니다. 단기 가격보다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먼저 보이고 한 줄의 수익이 쉬는 동안 다른 줄이 당겨주는 구조를 찾게 됩니다. 금리 환경이 바뀌면 채권성 자산의 역할이 커지고 기업 이익이 확장되면 배당과 지수 분배의 역할이 커집니다. 국내와 해외, 원화와 달러를 나눠 생각하는 습관도 자리 잡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어떤 계절에도 계좌가 멈추지 않도록 줄을 여러 개 두는 것입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이 규모가 되면 마음껏 써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엔진은 일정한 덩어리를 유지할 때 가장 효율적입니다. 원금이 흔들리면 복리의 속도는 눈에 띄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소비는 쓰는 법보다 남기는 법이 중요합니다. 생활의 만족은 작은 업그레이드에서 오고 복리의 속도는 원금을 지킬 때 나옵니다. 지키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목표를 보는 법도 바뀝니다. 총액만 보지 말고 월 항목으로 나눠봅니다. 통신, 관리, 식비, 교통, 보험. 내 생활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덮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인지 고르고 그 항목을 먼저 자산의 수익으로 대체합니다. 한 칸이 지워지면 다음 칸이 쉬워집니다. 칸이 몇 개 지워지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시간표가 달라집니다. 이 과정에서 기록은 방패입니다. 언젠가 기억이 흐릿해질 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입출 내역, 분배 일정, 재투자 날짜를 짧게라도 남겨두면 시장의 소음이 커져도 기준점이 생깁니다. 기준점은 마음을 지키고 지켜진 마음은 계획을 지킵니다. 계획이 지켜지면 복리는 약속을 지킵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아직 5억이 아니라면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상관이 큽니다. 전환점의 구조를 미리 알면 지금 행동이 달라집니다. 산발적인 시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이 이어지는 자산으로 길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시간과 금액으로 나눠 달력에 올려둘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작은 금액이 내일의 체감을 만드는 과정을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기면 꾸준함이 쉬워집니다. 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봅니다. 어느 날 문자가 옵니다. 분배금이 들어왔다는 짧은 알림. 예전 같으면 스쳐 지나갔을 금액이 이제는 한 항목을 덮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압니다. 계좌가 조용히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감각이 커지면 삶의 선택지도 바뀝니다. 일의 성격을 고르는 자유가 조금 생기고 강제된 선택이 줄어듭니다. 강제된 선택이 줄어들면 큰 실수를 피할 수 있습니다. 큰 실수를 피하면 복리는 더 오래 갑니다. 멀리 보면 5억은 종착지가 아닙니다.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이 선을 넘으면 다음 구간이 보입니다. 늘려야 할 것은 복잡한 기법이 아니라 꾸준한 구조입니다. 자동화된 납입, 재투자 습관, 역할이 다른 자산의 배치. 이 세 가지가 리듬을 만듭니다. 리듬은 동기가 되고 동기는 다시 리듬을 지킵니다. 결국 생활이 전략을 이깁니다. 전략이 생활이 될 때 복리는 가장 강합니다. 지금 어디에 서 있든 늦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맞으면 속도는 따라옵니다. 소음보다 신호를 먼저 듣고 오늘의 작은 흐름을 내일로 이어가면 됩니다. 달력 위에 한 칸을 지우는 데서 시작하세요. 한 달에 한 항목, 한 번의 재투자, 한 줄의 자동 납입. 이 단순한 행동이 쌓여 어느 날 문득 체감이 됩니다. 5억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설계 가능한 가까운 미래입니다. 당신의 계좌가 조용히 일하는 밤이 하나씩 늘어나길 바랍니다. 내일을 변화시킬 돈을 투자라는 일터로 오늘 보내는 것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 변화를 응원합니다.